인월생인데, 원래 이렇게 호랑이 범인자가 이제 있다라는 거를 명리에서는 이거를 뭐 다양한 해석을 붙이는데, 보통 이제 형살이라는 개념을 많이 보죠. 형살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뭘 이렇게 강한 힘이나 압력을 통해서 뭔가를 변형시키는 에너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힘 또는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변형시키는 힘.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범이라는 거는 이제 물어버리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물어버린다. 이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뭘 이렇게 물어버리는 이러한 기운적인 것들이 강력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호랑이 범인자. 그리고 이제 이 인월은 우리가 이제 겨울을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봄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이제 입춘에 대한 기운이 들어오는데, 원래는 이제 한번 잘 이 계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겨울이라는 그 엄동설안의 그 힘든 환경을 내가 극복을 하고 난 이후에 입춘이라는 기운이 오면서 봄에 싹을 틔우는 거죠. 싹이 튼다. 싹을 이렇게 틔워내는 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입춘대길이 어떤 의미냐면, 입춘이 왔을 때, 입춘대길이라는 게 뭐냐면, 봄이 와서 대길하다는 게,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겨울이라는 그 혹독한 세월을 지나서 살아남았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대길해라는 거죠. 대길해라. 입춘에는 사실, 입춘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춘분까지 거의 청명이 오기 전까지죠. 요떤 봄의 끝자락, 이때를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봤죠? 농민 사회에서는 입춘이 되고 난 이후 절기상 춘분이나 청명절기 정도, 늦봄까지 가면 요때를 뭐라 했습니까? 늦봄에 요때 이제 거의 보릿고개를 했죠. 보릿고개 무슨 대기라냐 이거예요. 보릿고개에 먹을 게 없는데, 가을에 농사 지어 가지고 수확한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겨울을 나면서 고구마 삶아 먹고 뭐 이리나 저리나 지나다가 입춘이 돼 갖고 이제 봄 농사 준비하는 과정에 늦봄이 오면 그간 세월에 만들어 놓았던 가을에 수확한 곡식들이 바닥이 나는데, 뭐가 이게 대기라냐 이거예요. 이 보릿고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겨울을 지나왔으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따뜻한 봄날이 오니 열심히 살아가서 대길해라는 뜻이죠. 입춘의 대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좀 더 희망적인 꿈을 꾸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기운이 들어온 거죠. 역동성. 희망과 역동성을 가지고 찍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싹이 튼다는 건 이 땅바닥에 기운이 찍고 올라오는 기질이죠. 이 찍고 올라오는 이 기질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운이 강한 계절에 태어난 거죠. 언제 음력 1월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대자연이 주는 그 인월이라는 그 계절이 주는 기운을, 이 자연이 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보통 월에서 어떤 성향적 기질이나 직업적 어떤 기질이 좀 타고난다고 보죠. 여기서 이제 확장하는 게 이게 이제 난강망이죠. 난강망으로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인월이라는 계절 속에서 내가 겨울을 딛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강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기운이 강합니까? 생명력이 강한 거죠.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이 뭐가 또 강하다? 이 사람은 독립성이 강할 거다. 독립성.
독립성.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도 또 때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약간 그 독불장군도 볼 수 있겠죠. 약간의 그 독불장군 기질, 고집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그 겨울에 엄동소란 겨울에 엄마가 겨울에 이래 잘 잉태해가지고 이게 겨울을 잘 지나서 봄에 내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독립적인 성향과 독불장군과 고집스러움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구멍가게라도 작은 가게라도 첫 번째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남에게 구속받거나 지적질 받는 걸 안 좋아하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거죠. 내 팔 내 흔들고 산다. 자기 사업, 내 팔 내가 흔들고 산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이 아닌 거야. 그래서 보통 취업을 해서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뭐가 있겠죠? 강한 힘과 에너지에 대한 기질이 강하죠. 그래서 보통 특수한 기술성인데 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범이라는 걸 깨물어버리는 기질도 있고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죠. 그래서 이걸 현대사회에서 해석할 때는 뭘로 가냐면 특수기술인데 항공기술, 특수기술인데 조선기술, 자동차 기술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토목, 큰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뭔가 특수한 기술이 들어갔는데 뭔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표현을 크게 해버리는 거 있죠. 이러한 기술성도 많이 들어가고 공직으로 가면 당연히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사람의 어떤 권력을 행사해서 뭔가 제압하는 것도 되죠. 그것도 일종의 뭔가 강한 힘과 에너지 쓰는 거죠. 군검경이나 뭐 출입국이나 요새는 권력성을 보면 세무도 돼요. 세무, 관세, 세무직, 관세직, 출입국 관리직, 경찰, 뭐 이런 식으로. 소방도 됩니다. 소방도. 이런 약간 특수한 형태의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특수한 기술을 쓰지 않고 자기 사업인데 조그마한 이제 동네 장사를 한다. 동네 장사 이라면 이제 이런 건 혼자 1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로 할 만한 게 분식.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분식.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특수한 디자인이나 광고, 홍보 이런 어떤 기술성 좀 들어간 거 있죠.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1인 사업자에는 의류 패션도 됩니다. 의류 매장. 왜냐면 이 호랑이 범이라는 이 목기가 찢고 올라오는 목을 이게 오행적으로는 의류로도 보거든요. 의류.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 선택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월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독립성 인자와 독불장군식의 기질, 고집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조건만 맞으면 월급쟁이보다는 내 개인 사업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특수한 기술성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분야라든지 군 경찰이 많고 자영업을 하면 구멍가게라도 자기 사업을 했죠. 작은 1인 사업자로서 남에게 이제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할 만한 게 1인 사업, 의류, 분식, 디자인, 광고, 홍보. 또 1인 사업자 프리랜서죠. 보통 요즘은 그것도 많죠. 보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보험도 뭡니까? 결국 피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이 호랑이 범인자라는 건 피를 보는 속성도 있죠.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를 보는 게 보험하고 의료도 들어갑니다. 의료. 그러한 독립성 인자를 가지고 직업 선택이 된다. 이래도 봐도 되겠죠. 약간 전문직스러울 만한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나 약간 독립성이 좀 강한 부서 이런 쪽이 많죠. 그리고 이 호랑이 범인자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인월에 태어난 자들은 인월생 남자들은 순한 것 같은데도 강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대 있죠.
그래갖고 막 세상 천지 부드러운 남자 같은데 알고 보면 막 고집불통 막 이런 사람들도 인월이고 그런 기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애들, 남다른 독불장군 기질이 있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막 에라 모르겠다 나는 간다 이런 식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강신약 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역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신약하면 뭐고 사람이 뭐 어리숙하고 뭐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이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약 사주에 조폭이 많다고 있죠. 그래서 모두 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는데 역학을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하면 이 인월에는 인시가 되면 뭐가 오르냐면 이제 병화라고 이걸 뭘로 보냐면 태양이거든요. 이게 새벽에 인시가 되면 태양이 이제 서서히 서강을 비치면서 올라오는데 자기 타고난 팔자에 인시에 병화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라고 합니다. 전문가. 기술 전문이 되든지 교육이 전문이 되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인시에 병화가 이게 투출된 사람들은 보통 교사, 선생님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많고 좀 이렇게 장인정신, 어떠한 분야의 장인정신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많이 갖고 가죠. 인중에 병화라는 태양이 떴기 때문에 조춘에 추운데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인 병화를 굉장히 추구하겠죠. 만물이 싹이 트는데 이제 막 얼음 깨고 싹이 올라타는데 태양이 중요하겠죠. 태양이 쫙 구름에 가리지 않고 비춰줘야 목기가 쫙 올라가게끔 도와주니까. 그러면 이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태양을 반기 쓰겠죠. 태양을 보고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일렬종대에서 다 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월에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질서의식이 있고 생각이 한쪽에 딱 쏠려 있죠.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더 고집이 좀 강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질러버리는 성향 기질이 한 방향에 딱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은데 장인정신이 그런 데서 나오죠. 장인정신이라는 게 그러한 쏠려 있는 정신적인 추구성 속에서 에너지가 폭발해 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남녀를 불문하고 병화가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잘해요.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 있죠. 부드럽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를 시키게끔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인월에 병화라는 태양의 그 하늘의 기운이 중요한데 오행적으로 태양이 약하고 수가 강하면 약간 주입식으로 강요하죠. 내 생각을 당신에게 강요한다는 의미가 되고, 내가 병화라는 태양을 떴다라는 것은 이게 난강방적인 해석을 할 때는 자유롭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너에게 이해시키겠다. 이렇죠. 여기에 이제 난강방적인 해석과 신사를 붙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홍염살이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생각을 전달해서 니한테 이렇게 상기시키거나 니한테 어떤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일종의 팬덤을 만들어내는 힘, 이게 홍염살이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인의 홍염이 되기 때문에 홍염의 태양이 떴다라는 것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 또는 가르치는 재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찍고 올라오는 힘이 싹 끌어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움 속에서의 생명력이 사람을 끄는 거죠. 그게 홍염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월에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남녀를 분문하고 범인자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하여튼 어떤 직업적인 실력이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속성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죠. 여기 이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이제 2월이면 이제 묘달이죠. 묘월생. 묘월은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제 옛날 무속에서는 이제 영동 재석 동자라고 합니까? 신이 내려오는 건데
원래 이제 신주를 쓰시는 신가물을 보면 음력 2월이나 음력 7월생이 좀 많죠. 묘달하고 신달, 신통력 부리는 달이고, 토끼 묘자가 이제 어디 약간 신기가 접속하는 걸로 또 옛날에는 많이 봤죠. 이런 거 이제 무속 쪽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만 이제 이 토끼 묘자는 양의 기운이 이게 찍고 올라왔다가 이제 벌어지는 무상인 거죠. 양기가 이거를 이제 주역에서는 사양으로 보거든요. 네 가지의 양의 기운이 완전히 막 찍고 올라와 버리니까 확 이래 벌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남은 거죠. 이늘에 막 올라오다가 죽는 거는 죽고 막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묘달이 되면 확실히 살아남은 것들은 옆으로 쫙쫙 벌어지는 게 기상이, 사양지기에 막 내가 낸데 하는 식으로 쫙 벌어지니까 아무도 못 말려 이래 되죠. 굉장히 좀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 묘달은 기운적인 게 확 벌어져서 옆으로 쫙 벌어지는 기운 때문에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계속 옆으로 벌어지는 속성이거든요. 목기가 봄의 목이라는 기운, 만물을 싹을 틔우는 기운이 사양지기에 옆으로 자꾸 벌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아이디어적인, 두뇌가 뛰어나다, 두뇌 총명이 있다라고도 보죠. 그러면서도 뭐가 있다?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다. 한 번씩 말을 좀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묘월생들은 제가 조심하라는 게 언행의 주의예요. 언행의 주의. 언행의 주의. 이게 뭐 역학적으로 보면 요 토끼 묘자, 신금, 뭐 이런 이 원숭이 신이나 이런 간지들 있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개 중에 9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자기 평가를 다 깔아먹는 거예요. 이 묘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토끼 묘자도 한 번씩 까탈스럽게 막 해버리면 사람 막 완전히 막 디비 놓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언행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이디어적인 두뇌 총명이 좀 있고요. 보통 아이디어라는 상상력이 뛰어난 거죠. 상상력이 좋다 보니까 뭐를 잘하냐면 기획, 설계, 이런 거 있죠. 인테리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 토끼묘는 이 토끼가 이렇게 돼요. 토끼. 그 있죠. 그 플레이보이 그 잡지의 시그니처 모델이 토끼잖아요. 토끼. 맞죠? 아닌가? 토끼 거예요. 토끼. 토끼를 우리가 신살에서는 도화의 속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 붙여낸다. 그래서 토끼 묘자가 예쁘게 꾸미고 붙이는 이 속성 때문에 실제 이제 이미용 이런 분야도 많고,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있죠. 그래서 의류, 패션 디자인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묘에 보면 토끼 묘자가 또 깡총 뛰어다니는 귀여운 것들, 이래요. 아이들이라는 것도, 아이들을 같이 하는 유치원 교사, 유치교사, 뭐 이런 식으로 쭉 확장하는 겁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12지지가 12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천간 10개, 지지 12개, 22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확장하느냐.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으로 크게 확장하는 연습이 잘 돼야 되는데 다 되죠. 유치교사, 아동복, 장난감 다 되겠죠. 아동복, 장난감 이런 것도 다 되고, 또 토끼 묘자는 누워 있는 것을 자꾸 세워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토끼 묘자가 옛날에는, 요새는 좀 덜한데 저한테 보면 찜질방이나 이게 의학이만, 의료가 많습니다. 의료. 이 토끼같이 생긴 이런 걸 우리가 오행으로 쓰면 이 풀로도 보거든요. 풀로, 을목. 목기가 올라가서 옆으로 삐집고 나오는 요거를 풀로 봐요. 풀. 약초. 그래갖고 실제 한의도 많습니다. 한의. 그 다음 제 토끼 묘자를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봐가지고 약사도 많고, 약간 그런 쪽으로 가죠.
호랑이 범하고는 좀 다르죠. 범은 막 무시무시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덩치가 있고 힘이 있고 항공기, 막 엔진, 뭐 그거 조정 기술 막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토끼 묘자는 그거에 비하면 부드럽고 순한데 이 까탈스러움이나 이 성격적 기질은 오히려 호랑이를 잡아먹습니다. 토끼가. 이 토끼가 갖고 있는 그 기질적인 측면이죠. 성격도 급하잖아요. 굉장히 급하죠. 급하다. 눈이 뻘개가지고 토끼는 집도 없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죠. 급하고 묘월생들 또 희한하게 이사도 좀 자주 다녀요. 이사도 또 왔다. 토끼가 집이 없다. 토끼가 집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듯이 묘월생들이 이사도 좀 자주 다니고, 성격도 급해서 마음먹은 건 바로 해야 되고, 이 마음먹은 걸 바로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또 까탈스럽고, 그러면서 또 직업은 보면 또 유치원 교사고 막 이런 속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지인데, 난강망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어야겠죠. 그런 성향이 좀 많다. 근데 이제 묘생들 중에 이제 보면 간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크게 한 번 정도는 털어먹고 간다.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털어먹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한번 엎어먹거나 이런 거 있죠. 그게 부모가 엎어먹었거나, 좀 이런 식인 게, 묘월생들이 사업이나 뭔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한 번 엎어먹는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이거 딱 대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묘달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여튼 뭘 하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봄생들이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뭐 조심해야 돼. 사업은 봄생들이 사업을 하면 한 번 정도 다 웬만하면 좀 엎어먹고 가는 성향이 강해요. 왜 그렇죠? 보릿고개. 보릿고개에 태어나서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없이 뭘 해야 되니까 자수성가조예요. 봄생들의 특징 중에 자수성가가 대체로 좀 많습니다. 자수성가 아닌데요 그러면 더 심각해요. 받은 걸 까먹거든. 자수성가처럼 가야 되니까 받은 걸 까먹고 간다는 거죠. 진월, 음력의 3월. 이 진월은 이제, 이 진월이 참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 많아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진은 만춘이 돼서 완전히 벌어진 거예요. 쫙 벌어지갖고, 기세가 완전히 봄에 기운이 꽉 벌어져갖고 여름에 꽃만 피우면 되는 정도로 올라탔기 때문에 기세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걸음걸이도 좀 크고 막 꿈도 막 용꿈을 꾸는 거예요. 용진짜. 내가 말이야 하면 이런 기질을 조금씩 다 갖고 있어. 누구나. 이 진이라는 거는 용꿈을 자꾸 꾸게 된다는 것도 뭔가 이상이 좀 큽니다. 이상이 크다. 내가 뭘 하면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기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용진자죠. 그래가지고 진짜 운을 잘 만나고 하면 진짜 대박인데, 잘못하면 쪽박으로도 가는 게, 만춘의 끝자락에 일을 벌린다라는 게 모 아니면 도가 많다 이래 보고요. 근데 또 이 진이라는 것 자체는 또 굉장히 좀 만춘이 주는 그 기운이라는 게 확 벌어진 거 있죠. 이게 진을 뭐냐면 가장 눈에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상으로 봐요. 용진자를. 그래서 컬러풀하다. 컬러풀하다. 아름답다라는 것도 되죠. 아름답다. 왜냐하면 이 진 중에 이 토끼 묘자인 도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뭘 하면 예쁘게 뭘 하거나 뽀대나게 멋있게 하거나, 내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사이즈를 좀 키워버리거나 푼돈 장사보다는 큰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세나 이상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버페이스. 항상 오버페이스를 조심해요. 오버페이스.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요. 분수를. 진달 태어난 사람들 중에 제가 상담해보면 그래도 비교적 무탈하게 잘 풀린 사람들이 보면 보통 전문직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또는 뭐 CPA다, 뭐 이런 거 있죠. 의사다. 막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삶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가는데,
딱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한번 막 이렇게 막 엎어졌다가 올랐다가 엎어졌다 막 롤러코스터 몇 번씩 타고 가는 것도 치는. 잘 되면 확 잘 됐다가 그거 한 방에 몰빵치하고 다 날라가고 막 이것도 진달. 이게 진월은 막 하여튼 뭐 인월, 묘월, 진월 봄에 태어났다는 거는 내 팔 내흔들고 내가 뭘 했을 때에 기복이 크다라는 거죠.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기복이. 그래서 이제 잘 될 때 자꾸 되돌아보고 주변 사람들 챙겨보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또 눈탱이 다 맞고 이제 물으러 온다니까요. 인월, 묘월, 진월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물으러 오면 보통 눈탱이를 한 방 내지 두 방씩 맞고 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 오버페이스,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거, 분수를 놓치는 거, 이상에 비해서 현실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팔자 구조가 막 이쁘게 잘 생겨버리면 변호사, 검사, 의사, 뭐 판사, 뭐 이런 어떤 뭔가 전문직스러운 거죠. 석사, 박사 또는 대학 교수, 막 이런 걸 하면서 부동산을 해갖고 돈을 좀 번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래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월 중에 뭔가 좀 불길하다 하면 보통 좀 게으릅니다. 물론 뭐 이게 사주 구조가 좋으면 안 그렇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진달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승부가 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게을러요. 비중으로 본다면 진월에 성공자가 한 3명이면 뭔가 어리석은 그냥 뭐 중간 내지 뭔가 안 풀린 게 7이면 공통점이 게으릅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이 보통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피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 자체가 피부를 상징, 피부를. 실질적으로 직업을 보면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사람도 많고 피부 관련된 일이나 이미용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 이 용진자도 있죠. 용비은천가. 용이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것도 보통 공무원이 많습니다. 공무원인데도 보통 힘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좀 막강한 파워를 좀 행동하는데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의사, 약사, 한의사, 사자들 있죠. 진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자 직업을 갖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평타 이상은 잘 칩니다. 전문직이나 자격증 분야 들어가면 이미용, 피부,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나 홍보 마케팅, 광고 관련된 일이나 디자인 쪽이 많습니다.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나 뭐 패션 디자인, 이 디자인 계통이 진달에 많습니다. 이 디자인적인 게 다 용진자, 컬러풀, 색감이나 컬러감을 잘 볼 줄 안다거나 뭔가 예쁘게 꾸며내고 붙이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게 보통 보험생들의 특징이거든요. 인월, 묘월, 진월 중에 보면 패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 광고나 홍보, 의류나 매장 뭐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인달, 묘달, 진달생들이 많아요. 패션 관련된 쪽도 많고. 하지만 항상 이런 그 장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규모 있는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에서 하는 경우는 잘 생각해도 봄은 보릿고개를 분명히 품고 있기 때문에 인달, 묘달, 진달인 사람들이 은행 융자나 투자를 너무 크게 일으켜서 오버페이스가 되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말아먹고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참고로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참고하십시오.